자, 오늘 얘기해 볼 내용은 국내 박사들의 큰 착각과 한계라는 주제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굉장히 불편한 주제입니다. 혹시 시청자분 중에 한국 내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제 채널에서 늘 얘기하는 거는 시청자들 기분 좋아가지고 시청자들이 소위 말하는 제가 국뽕 유튜버는 아니거든요. 시청자를 기분 좋게 해가지고 조회수 빠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제가 실제로 본 내용들을 사람들에 대해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세계가 저렇게 돌아가는구나, 미국에 성공하려면 저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 거야, 요거를 알려주는 채널이라서, 채널이 사실 망한 거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망한 거 알고 있어서 사실 크게 채널이 성장하지 않을 걸 알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본 그대로 또 얘기해야겠죠. 국내 박사들이 한국에서 박사를 딴 사람들이 미국 진출을 잘 못하고 또 한국 내에서만 있다 보니까 우물 개구리처럼 시야가 매우 좁아지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데 세계 무대를 진출하기에 항상 걸림돌이 됩니다. 또한 국내에서만 공부하다 보면 미국이나 유럽에서 끊임없이 유입되는 박사들, 특히 미국에서 유입되는 박사들에게 좋은 자리, 승진 자리나 좋은 자리, 교수 자리나 임원 자리나 사장님 자리나 이런 좋은 포지션을 항상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얘기해 드릴게요. 국내에 있는 박사들은 한국에서 대학원에서 연구를 하잖아요. 그때 한국 대학원의 자금력이라든가 그런 연구실 개수 그런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내에서만 연구하는 거 가지고 전 세계의 테크놀로지 흐름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내 박사들이 굉장히 의지하는 게 뭐냐면 해외 논문을 열심히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대학원에만 있는 특이한 현상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리뷰 논문이라는 걸 써요. 리뷰 논문은 뭐냐면 논문이란 건 원래 자기가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새로운 연구를 해가지고 논문을 쓰는 게 노멀한 논문의 루틴인데, 리뷰 논문이란 건 뭐냐면 자기가 딱히 뭔가 논문에서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 세계에 특히 미국에서 나오는 최신 논문들을 막 리뷰를 한 다음에 그걸 서머리를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한국 학회 같은 데 내는 거예요. 한글로. 그러면 이게 장점이 뭐냐면 이게 또 인기예요. 왜냐면 이런 논문 한 편만 읽으면 미국에서 무슨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지 쫙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현상이 있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도 한국에서 회사를 다녔었는데 박사를 미국에서 마치고 미국 회사가 잘 안 돼가지고 한국 회사에 잠시 귀국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국내 박사들의 리뷰 논문을 좀 자주 읽고 해외 최신 연구를 잘 모니터링 한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근데 실제로 미국에서 공부해본 제가 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게 있는 거를 좀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의 기술들은 논문에 나오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 박사들은 미국에서 어떤 논문이 나오면 미국 기술이 이렇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미국은요, 논문에 나가는 기술들이 첨단이 아닐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논문을 나간다는 거는 아카데미컬하게 전 세계 사람들과 디스커션 하고 싶은 주제만 논문을 내는 거예요.
근데 미국 대학들에는 1급 기밀 연구실들이 있어요. 뭐 국방 관련된 연구실일 수도 있고 기업과 관련해서 1급 기밀을 연구하는 그런 연구실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서는 미국이 전 세계를 주도하기 위해 뭐 몇십 년 앞서 있는 그런 첨단 테크놀로지를 연구를 해요. 그래서 이런 데서 연구를 한 내용들은 논문으로 잘 안 나가요. 내부에서만 연구하고 그 연구 자료를 학생들조차도 잘 액세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교수들만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탑시크릿 연구소들이 있어요. 거기 있는 연구 자료들은 한국에서 있는 국내 박사들이 당연히 볼 수가 없겠죠.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는 워낙 기술력이 이렇게 미국에 뒤져 있어요. 근데 자꾸 이제 세계 패권에 좀 도전하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그리고 좀 역사적으로 허풍을 좀 많이 치잖아요. 그래서 뭐 중국 소설들 보면은 막 무협 소설들 보면은 막 말도 안 되는 과장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장풍을 날려가지고 막 무술의 달인이 장풍을 날려가지고 막 100명을 쓰러뜨리고 막 혈도를 찍어가지고 못 움직이게 하고 막 말도 안 되는 뭐 그런 상상 속의 판타지가 있잖아요. 막 무술의 달인이 막 산속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돌을 연마해가지고 갑자기 내공의 달인이 되고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과학 논문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허풍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뭐 생성형 인공지능 같은 게 나오기 전에 제가 앞으로 인공지능이 가고 있는 트렌드를 알았기 때문에 한 번은 한국 내에 있는 박사 형님한테 알고 지내던 형님한테 연락해서 좀 그런 얘기를 좀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게 뭐 물론 이런 기술들이 나오기 한참 전 얘기예요. 그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아, 그런 기술들은 뭐 내가 세계 탑 저널들을 다 읽어봤는데 네가 말하고 있는 건 허무맹랑한 거야. 그거 지금 뭐 나오지도 않은 걸 왜 상상의 나를 펼치니? 그러더라고요. 황당하죠. 저는 미국에서 실제로 경험한 미래 기술들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국내에 있는 박사들이 실제로 경험한 게 아닌 기술들을 논문으로만 접하기 때문에 논문에서 본인이 자기가 본 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박사들이 하는 큰 착각은 미국의 기술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앞서 있는데 그거를 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왜냐면 미국이 내는 논문들만 보고 아 이게 미국의 수준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또 한 가지 그들이 겪는 큰 착각은 중국이 내놓는 논문들을 보고 중국도 논문을 좀 상당히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거의 대등한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고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이 더 활발하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이 미국이 당연히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인데 어떤 기술들은 논문을 안 냅니다. 아예. 어떤 국방 관련된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기업의 탑시크릿을 다루는 기술들은 논문을 안 냅니다. 왜냐면 논문을 내는 순간 전 세계 사람들이 알게 되니까 그 부분을 완전 선도해서 모든 특허와 그 원천 기술로 전 세계를 장악하기 전까지는 논문의 모든 것을 내지 않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반면에 중국은 이 전 세계 패권에 막 도전하려고 논문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그 기술이 완성되지 않았는데 막 엄청나게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약간 허풍을 쳐요. 그러니까 무협 소설이랑 비슷한 거죠. 막 장풍 날리고 혈도 찍는 것처럼 과학기술 논문도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허풍과 과장이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해외 논문을 양심 없이 그냥 베낀 다음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나오는 그런 중국 논문들도 되게 많고요. 그러니까 국내 박사들이 이런 흐름들을 모르기 때문에 미국의 기술이 그들이 생각하는 미국의 기술은 실제 기술보다 크게 발전하지 그러니까 낮게 보이는 거야. 그리고 중국 기술은 상대적으로 크게 보이는 거고, 그리고 국내 박사들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기술을 온전히 읽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미국에 가실 분들이 이제 요즘 개인 방송이나 뭐 블로그들이 하도 발달해가지고 미국 관련 기술들을 한국에 계신 분들이 한국말로 자꾸 검색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딴 사람들이 하는 테크 채널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가끔 보는데 실리콘밸리에 살고 있고 미국에서 박사를 딴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의 트렌드를 읽고 있지 못한데 사람들이 미국 기술이 저거구나 막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국내 박사들이 뭐 미국의 최신 논문들을 읽고 막 그거를 리뷰해주는 채널도 있거든요. 근데 미국의 최신 트렌드를 읽고 있지 못해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 미국의 첨단 트렌드 그것들은 논문으로 안 나오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실제로 경험하지 않으면 한국 박사들이 하는 국내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보는 시선에 굉장히 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착각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미국에서 좋은 전공을 선택하고 싶다면 항상 그 미국에 실제로 아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연락하면서 요즘 미국 트렌드 어때? 하고 실제로 이제 좀 은밀하게 물어볼 수 있는 사람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뉴스나 언론, 특히 한국 뉴스나 한국 언론, 그리고 한국 박사들이 하는 이런 테크 채널들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에 있는 기술들도 너무 과장돼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좀 그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아시겠죠? 한국 안에 있으면 세상이 넓게 보이지 않는 현상이 있어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에 계신 분들이 방구석에 가만히 앉아서, 요즘 인터넷이 다 되니까 그 인터넷 화면, 그 컴퓨터 화면 너머에서 보는 세상이 다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게 사실 인터넷이 주는 장점이자 단점이죠. 방구석에 앉아서 네트워크로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서 전 세계의 정보들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그 컴퓨터 스크린 너머로 보는 세상이 다라고 믿는 거, 그게 가장 큰 단점이죠. 그러니까 실제 경험을 하셔야 돼요. 미국에 건너오셔가지고 실제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근데 미국에서 박사 하더라도 한국인들이 대부분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F1 비자를 받는, 그리고 미국에 박사를 하기 때문에 아무리 명문대에서 공부해도 미국 내국인들이, 즉 미국 교수들이 미국 정부의 탑 시크릿, 미국 기업의 탑 시크릿, 미국 군대의 탑 시크릿 연구하는 거 보여주지 않아요, 절대. 그런 연구들은 미국 시민권자들만 볼 수가 있고, 미국 시민권자들 중에서도 학생들이 보기 힘들어요. 교수만 볼 수 있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교수가 돼서, 그것도 시큐리티 클리어런스 같은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안 레벨이 어느 정도 된 사람들만 중요 그 연구에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인 유학생들조차도 모르는 기술들이 있는데, 국내 박사들이 한국에 앉아가지고 스크린 너머로 검색해보는 해외 논문으로 미국을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판단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게 되게 아쉬워가지고,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실제
그 지인들하고 좀 연락을 해야 되고, 그 지인이 또 유학생 한인이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예요. 미국 내국인들하고 친해져야 된다. 미국 시민권을 가진 미국에 대대로 산 내국인들은 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알고 계시지 않으면 이제 미국의 진짜 원천 기술이 뭔지를 모르게 됩니다. 모르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내 박사들이 하는 테크 채널들 한계가 있다. 그리고 그들은 착각에 빠져 있다.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